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혁태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오늘 오랜만에 가스라이팅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지요? 이 가스라이팅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했던 내용들, 지금 오늘이 벌써 네 번째인데요. 세 번 동안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1월 달에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매년 다이어트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다이어트를 자꾸 시도하지만 이제 실패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찌는 게 지금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단지 몸무게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체중이 비슷하더라도 체지방이 준다거나 허리 둘레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더 좋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중의 숫자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여자분들 폐경 이후 그리고 남성들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이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자꾸 줄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따로 노력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전만큼 쉽게 살이 잘 빠지지도 않거니와 금방 요요가 다시 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주로 이제 근력 운동과 고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방송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휴 때 이제 급하게 찐 살을 또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명절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일단 음식이 굉장히 튀긴 음식도 많고 다양한 음식 또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명절에는 살이 찌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절에 나가서 막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앉아서 뭐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또 뭐 영화 보고 이러지. 야 명절이니까 나가서 다 같이 운동하자 이런 가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명절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최대한 섭취는 줄이고 결국 최대한 활동을 늘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든 상관없습니다. 뭐 저지방 다이어트, 뭐 고탄, 저탄고지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 뭐 등등 나하고 잘 맞는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간식 또 후식 음료수 등등이 그렇게 이제 배가 많이 부르지 않으면서 칼로리는 높아서 체중이 많이 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활동을 늘리는 것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정해서 긴 시간 운동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때에는 요즘에 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HIIT라고 부르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운동을 짧게 한 1분 30초 2분 하고 또 30초씩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짧게라도 운동을 뭐 5분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뭐 옛날에는 뭐 운동의 효과 나타나려면 뭐 최소 20분, 30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고 총 움직인 시간, 총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짬이 날 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평소에 근육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2월 달에도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영양 관련된 얘기를 주로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영양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된장찌개라고 하지만 그 된장찌개를 만드는 레시피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과연 그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서 같은 정도로 소화가 돼서 똑같이 흡수가 될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사람에게 좋고 나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살이 더 잘 빠지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막 그 정밀하게 연구하기가, 뭐 약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연구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법이다, 뭐 어떤 좋은 식단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딱 적용이 되는 식단이라고 하는 거 찾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점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고, 식사 조절함에 있어서는 크게 일단 칼로리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피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피는 작더라도 또 고칼로리 음식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총 칼로리가 적게 먹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고, 특히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치킨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닭을 가지고 그냥 삶아서 백숙을 만들어서 먹는 거, 그리고 닭을 그냥 튀겨 먹는 거, 튀겨서 거기에다가 소스를 입힌 양념치킨으로 먹는 거, 더하기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뭐 치즈가루까지 뿌려서 뿌링클로 만들어 먹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이지만 칼로리가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고, 칼로리 다음으로 따져야 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거대 영양소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었고, 지방은 워낙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빠르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들의 섭취는 줄이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지방과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게 좋은데, 단백질을 섭취할 때 또 너무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빨간 고기를 통해서 섭취되는 단백질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의 위험 이런 걸 높일 수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늘리되 가급적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더라도 흰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선이나 가금류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나 뭐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을 먹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잘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쭉 다 들으면서 그럼 나 잘 기억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고 계신 분들이고, 혹시 새롭다고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전 방송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가스라이팅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다이어트라고 이제 B&D 제작진에서 저에게 주제를 주셨는데요. 이 이제 주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기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가 틱톡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나는 말랐다라고 세뇌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체중이 40파운드나 줄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나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40파운드나 줄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이슈가 됐었었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뭔가라는 걸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이제 소설, 영화에서 이제 따온 이야기이고, 가스라이트를 굉장히 어둡게 틀어놓고 이제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조정해서 그 여자를 되게 이제 막 못 살게 굴었던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얘기고, 정의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뛰어난 설득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원래는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원래는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 본다고 하면 보통 이제 자기 긍정, 셀프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스라이팅은 원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지만, 스스로 이제 이 앞에서 봤던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사람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말랐다, 나는 건강하게 잘 먹는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스스로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긍정, 셀프 어퍼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과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가를 사실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스칼라라고 이제 구글 학술 검색에다가 셀프 어포메이션하고 이제 글씨가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셀프 어포메이션 for weight loss라고 쳐보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뭐 27만 개나 되는 자료가 있다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상위에 랭크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실제로 주로 이제 물론 그 자기 긍정, 자기 자신에 대한 암시이다 보니까 주로 심리학 쪽 저널에 논문들이 좀 많이 실려 있는 편이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NEJM, 자마 이런 아주 탑 클래스의 랭크가 되어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사실 별로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연구들 여러 개를 모아서 이제 통합해서 다시 분석하는 거를 해봤을 때에도 효과는 나쁘지 않다라고 돼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특히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식사 생활, 식사 조절과 신체 활동 늘리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거에 더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혹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런 셀프 어포메이션, 자기 긍정 요법을 계속해서 강화해 가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는가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보면, 이 자기 긍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암시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아무래도 나는 날씬해,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 나는 나 스스로 관리를 잘해라고 스스로 관리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먹는 경향들이 있고,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살이 빠졌을 때에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심지어 이제 체중 감량되면서 이제 호르몬 레벨이 변화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체중을 줄이려고 약간 전투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 소위 말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코티졸 레벨이 좀 올라가는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의 자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 레벨도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보면, 이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냥 뭐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이제 뭐 인터넷 쳐보면 금방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주로 그 운동 선수들 큰 시합을 앞뒀을 때에 스스로 나 잘할 수 있어, 나 떨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 긍정하고 스스로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샌디에고에 와서 제일 나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사실 골프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골프가 비싸기도 하고 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연수와 있는 동안에 아무래도 시간도 조금 많고, 여기는 훨씬 이제 골프가 저렴하니까 뭐 싸게 칠 때는 뭐 30 몇 불이면 18홀 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10분의 1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이 정도로 싸게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골프도 정말 소위 말하는 멘탈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나 잘 칠 수 있어, 요즘에 잘 맞아, 그리고 나 이거 넣을 수 있어 하고 퍼팅하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자기 긍정이 체중 감량에 있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리버스 코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기긍정 잘하는 사람들이 체중 감량이 되는 게 아니라, 체중이 잘 빠질 만한 사람들이 자기긍정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자기긍정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제나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는 절대 금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뭐를 많이 먹었는데 쟤를 보니까 아이고 쟤는 나보다 훨씬 조금 잘 먹었네.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가서 막 먹다 보니까 나는 관리를 잘 못하고 무너져서 많이 먹었는데 제 옆에 있는 애는 저것만 딱 먹고 숟가락 놨잖아. 아 뭐야 나 망했네. 이제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운동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오늘 운동 못했는데 제 옆에 있는 애 보니까 뭐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나보다 훨씬 무게도 많이 치네 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어제보다 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난번보다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나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비만의 행동요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만의 행동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비만의 행동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를 물어봐 주셨네요. 네, 요즘 날씨 좋아요. 좋고요. 아마 서울은 비가 오는 것 같던데요. 샌디에고는 비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조금 이제 날씨가 한국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이상 기온이어서 조금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비교적 비는 이제 겨울에 몰아서 오고, 사실 이제 3월 이후로는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낮에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밤에 잠깐 왔다가 이제 개는 경우가 훨씬 많고, 기온은 조금 오르락내리락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약간 추워서 한 13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오늘 낮에는 또 한 24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골프 칠 때 약간 더웠었는데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약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송하연님께서 주셨어요. 별다른 병이 없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되는지. 일단 중요한 게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질병이 없는데 비만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약을 써야 될 정도로 심한 비만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만을 진단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제 체질량 지수 BMI잖아요. BMI가 30 이상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단계 비만이라고 부르고,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인데요. 이제 보통 35가 넘어간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3단계 비만이면 약을 써야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BMI가 30 이상이면서 소위 말해 동반 질환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 또는 이상 지질 혈증, 또는 이제 체중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골격계 문제들이 생기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 또 이제 간에 뭐 지방간이 생긴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중 관련된 비만 관련된 합병증들이 있으면 약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 1단계 또는 이제 요새 2단계 비만에도 약을 쓸 거냐 말거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1단계 비만만 있고 그 외에 다른 합병증, 어떤 이제 비만 관련된 동반 질환들이 없는 경우에는 약을 1차적으로 쓰는 거를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 자체가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한 비만, 또는 뭐 이제 우리가 메타볼리컬리 헬시 오비스라고 해서 대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은 체중을 막 엄청나게 뺄 필요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좀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사람들도 대사적인 문제, 비만 관련된 합병증들이 다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쓰지 않는다 뿐이지, 일단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비만인 사람들일지라도 체중이 최소한 늘지 않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좀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양은 대폭 줄이고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해주면 영양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당근 주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몸에 5대 영양소 또는 6대 영양소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근데 이 무기질과 비타민은 자체로서 열량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결국 이제 우리 몸을 태워줄 수 있는 에너지, 우리 몸을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좀 필요한데, 저는 종합 비타민은 결국 무기질과 비타민에 대한 보충은 될지는 몰라도 칼로리에 대한 보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로 칼로리를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체중 관리할 때 있어서 뭐 저열량 식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열량 식단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하루에 뭐 1500에서 1800, 여자들 같으면 1200에서 1500 정도를 저열량 식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저열량, very low 칼로리 다이어트라는 걸 종종 시도합니다. 보통 이제 뭐 800칼로리 정도까지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줄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료진의 감독하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저열량 식이라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당근 주스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먹는 양을 대폭 줄인다고 했을 때 최소한 가급적 안전하게 가려면 하루에 1200칼로리 이상은 먹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식사 조절을 시킬 때에는 종합 비타민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 양을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필수적인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조금 결핍이 되는 경우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종합 비타민은 같이 드시도록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사랑님께서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물론 지난 시간에 영양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푸드 다이어트에 말씀하신 대로 영양 불균형이 올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뭐 한 가지 한 가지 음식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단기간 했을 때에 체중 감량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만 먹고 뭐 한 일주일 토마토만 드립다 먹는다. 일단 토마토만으로 막 하루에 막 2000칼로리씩 먹기는 어려우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체중 관리, 특히 이제 생활 습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결국 내가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다가도 다시 운동량이 줄고 다시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체중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평생 그렇게 먹을 수 없으니까 결국 언젠가는 내가 원래 먹던 식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다시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뭐 효과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고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좀 받아봤고요. 행동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 주시면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 빼는 방법은 사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데 그걸 이제 행동으로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행합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지 체중 관리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체중을 줄여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 대쉬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과일과 야채는 많고 지방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스탑 하이퍼텐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다이어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다이어트를 하고 염분, 소금이 혈압을 올리니까 염분 섭취는 줄이고 운동은 적당히 열심히 하고 술은 줄여라.
다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런 권고를 받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이러고 있죠. 운동하라는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공을 옆에다 놓고 스포츠를 보기만 하죠. 그리고 앉아서 술을 보통 이제 맥주를 곁들이면서, 다행히 이분은 안주는 없이 맥주만 들고 계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옆에 안주도 같이 있죠. 뭐 허니버터칩을 놓든 뭐 오징어와 땅콩을 놓든 이것저것 놓고,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스포츠를 보지 직접 나가서 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동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행동요법은 이제 인지행동치료라는 표현을 써요. 이 인지행동치료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는 그 이제 전쟁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가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그 PTSD에서의 회복을 이제 도와줬던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의 효과가 많이 있어서 우울 또는 우울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도 또 중독 관련해서도 효과들이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거죠. 뭔가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으로부터 기반하는 행동을 바꿔주는 치료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지와 행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내가 체중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식사하고 운동 두 가지, 신체 활동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신체 활동을 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자기 관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식사 일기 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노트를 주고 거기다 적으라고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보면 요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고, 요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음식을 막 검색하고 그 중에서 내가 먹은 거랑 제일 맞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이거 아닌데 막 좀 내가 찾는 거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막 짜증나서 쓰다가 막 던져버리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보통의 경우 이제 사진만 딱 찍으면 이게 뭐다라고 제품을 알려주고, 심지어 음식 하나만 놓고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먹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식판에다가 이제 음식을 딱 받아놓고 이렇게 찍으면 이거는 밥, 이거는 된장찌개, 얘는 잡채, 얘는 불고기, 얘는 김치, 이렇게 지가 알아서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표준적으로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될지를 먹는 양만 내가 좀 조정을 하면 알아서 입력을, 물론 아주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뭘 먹고 얼마나 먹는지를 손쉽게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사 일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운동도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요즘에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내 활동량을 많이 계산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러닝머신을 뛰면 제가 따로 뛴다고 안 해도 얘가 동작을 인식을 해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뛰기 3분 경과하고 제가 알아서 다 기록해 주죠. 그래서 페이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칼로리 소모는 얼마나 됐는지, 스텝은 얼마나 뛰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거는 좀 자동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근력 운동 시작한다라고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내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안 써도 다 기록이 되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보통 식사 일기를 적으라고 말씀드려 보면요, 그리고서 한 1, 2주 있다가 환자분들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먹는 양이 대부분 줄어서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인식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때와 일기를 적으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때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식사 일기를 적는 것만을 통해서도 섭취량이
10%, 15% 이상 줄어든다라는 보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지행동치료에서 1번 스텝은 인식을 하는 거고, 결국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적어보면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따지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극 조절입니다. 자극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왜 인지행동 치료에서 결국 행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어 과식을 한다거나 혹은 안 움직이고 그냥 들어 누워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동이 나타남에 있어서는 그 앞에 선행 사건 또는 이제 자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행 사건이 있고 이 선행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생기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antecedent 그리고 behavioral consequence, 그래서 ABC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ABC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면 이런 거죠.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배고픈 상태에서 거실에 신문을 찾으러 갔다가 탁자 위에 놓인 도넛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도넛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원래 이제 하나만 먹고 끝해야지 했는데,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10개를 다 먹었다.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빈 테이블, 빈 도넛 상자를 보고 나서 일단 내가 왜 다 먹었지?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송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망했어. 다이어트 포기. 그냥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ABC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A,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냐면 도넛을 본 게 1번이었죠. 그리고 실제 행동은 도넛을 보고 나서 그걸 이제 먹은 것들이 행동이고, 그리고 결과물은 생각보다 도넛을 많이 먹고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예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는 이제 A, B, C까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B하고 C를 일으키게 되는 A라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자극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나의 행동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행동 자체를 조절하는 거니까 적게 먹으면 되지 뭐. 근데 사실은 그게 무조건 그게 쉬우면 누가 살을 못 빼고 누가 뚱뚱하겠어요. 근데 적게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선행 사건들이 다 있다라는 거니까, 이 선행 사건 자체를 조절을 해서 많이 먹게 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왜 파블로프의 개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에게 이제 음식을 주는데 맨날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종을 치고 음식을 주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얘는 침을 흘린다. 음식이 올 거라는 걸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전적 조건화라는 거여서, 우리의 행동들에도 이렇게 조건화가 되어 있는 어떤 컨디셔닝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딱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다음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를 일으키는 자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폭식이나 또는 좀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는지를 좀 찾아가고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음식이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먹겠죠. 그래서 음식이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집에다가 간식거리를 사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식거리가 눈에 보이면 먹게 되고, 그리고 배가 고프나 간식거리가 생각이 났을 때 없으면 사실은 잘 안 먹거든요. 없으면 또 나가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또 하다못해 배달 앱을 켜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먹게 되는데, 뭔가 먹고 싶을 때 혹은 눈에 띄면 바로 먹게 되니까 없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쇼핑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플 때 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사고 더 고열량, 더 소위 말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사게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갈 때에는 반드시 저녁을 먹고 저녁 식후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좋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행동요법이에요. 그리고 뭐 회식이 있을 때 과식을 한다 그러면 회식을 피하라는 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게 된다고 하면,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먹는 걸로 푸는 게 아닌
다른 어떤 걸로 풀 수 있는 대체 행동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법을 세우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 음식이 땡기면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밖으로 나간다랄지, 혹은 찬 공기를 쐰다랄지, 혹은 찬 얼음 조각을 깨물어 먹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이 나고 뭔가 먹고 싶어질 때 찬 얼음을 먹거나 냉수를 한 잔 쫙 마시면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가 확 되면서 그 순간에 땡겼던 것들이, 음식에 대한 욕구들이 좀 가라앉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의 과식이나 좋지 않은 섭식을 일으키는 어떤 사전적인 어떤 조건들을 찾고 선행 요건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고 조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많이 먹게 하는 것들에서 대체 행동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를 닦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 샤워하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거, 그 자리를 피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속으로 숫자 세면서 이렇게 막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그 순간을 조금 모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권고 드리는 게, 담배 피우고 싶은 이제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손목에다 이제 고무줄 같은 거를 감아 놓는 거죠. 그래서 담배 생각이 날 때 이제 고무줄을 당겼다 탁 놓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뭔가 이제 갑자기 단계 확 당기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 고무줄을 당겼다 딱 놓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순간에 어떤 내 사고가 점점 먹고 싶은 걸로 가는 것들을 딱 끊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조금 찾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A, B, C 중에서 이제 보통 A를 바꿔서 B를 바꾸게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C를 또 바꿔서 B가 달라지게 하는 것들도 방법인데, 이제 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결과니까 보상을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먹고 잘 참으면 나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내기를 해서, 야, 내가 이번 10kg 빼면은 너 나한테 100만 원 내. 내가 못 빼면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내기를 걸어 놓는다거나 그러면 결국 이제 살을 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옷 같은 걸 하나 걸어 놓고, 내가 살을 빼면 반드시 저 옷을 입을 거야. 이제 해 놓고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저 옷을 입게 될 결과를 미리 상상함으로써 나의 행동을 달라지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ABC에 있어서 B를 바꾸기 위해서 C를 바꾸는 그런 행동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대체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그 고전적인 조건화, 그래서 어떤 뭔가 세트가 되어 있어서 이게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걸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치맥인데요. 치킨 하면은 콜라가 물론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치킨 하면 맥주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 야, 이건 당연히 맥주랑 같이 먹어야지 라고 이제 커플링이 되어 있으면, 물론 치킨 자체도 칼로리가 높은데 거기에 맥주까지 들어가면 맥주 자체가 칼로리가 높고, 또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술이라고 하는 건 자체도 고칼로리, 그리고 술 취하게 되면 포만중추가 마비돼서 더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술 자체가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맥주 대신에 탄산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치킨 맥주가 아니라 치킨과 탄산수로 바꿔주는 대체 행동을 하는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어떤 이제 안 좋게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좋은 것들로 좀 바꿔주는 것들이 체중 관리에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지 재구조화라고 부르는 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제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인지가 이제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해오고, 특히 이제 다이어트 경우에, 체중 감량의 경우에 몇 번 이제 실패를 하다 보면, 아, 나는 안 돼,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잘못되어서 굳어져 버려 있는 이 인지 구조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잘하다가 한번 딱 실패하고 났을 때, 아, 뭐 내가 그렇지 뭐 또 망했네.
이제 뭐 때려치자니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대부분 안 좋은 인지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긍정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세 번째 제가 써놨는데 목표 체중을 너무 크게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작은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제 나 자신에게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를 통한 보상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보상도 걸어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2kg 먼저 빼자. 그래서 2kg 빼서 성공하면 주변에 2kg 나 뺐어. 축하해줘. 그리고 나 칭찬해줘. 그리고 그 다음 2주 동안 또 2kg. 이제 작게 작게 가야지. 처음 한 달 동안 나 10kg 뺄 거야. 그냥 막 무리하다가 중간에 조금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작게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성취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체중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특히 굉장히 고도비만이고 여러 번 체중 감량에 실패하셨던 분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체중이 지금 그대로 유지만 되어도 성공입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까 이제 호르몬 영향 등등 때문에 체중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줄지 않고 현 체중만 잘 유지해도 사실 결국 내 내추럴 코스, 자연적인 코스를 비춰보면은 이게 체중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 거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거 그리고 체중이 늘지만 않아도 성공이라는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는 인지 재구조화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동요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질문 나온 것들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루에 3끼 밥 먹고 20분 정도 운동하는데 40대 후반 돼서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트송님이신데 이게 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여성분이라고 하면 혹시 폐경이 됐는지 모르지 40대 후반이면 폐경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자꾸 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자꾸 줄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는데 체중이 옛날만큼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꾸 늘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요즘에 체중 관리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미국 오면서 이상하게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이제 대중교통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꽤 열심히 하거든요. 거의 매일 헬스장 가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30분 이상씩 뛰고 스피드도 옛날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워치로 스텝 수를 보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 한 8,000보는 늘 되거든요. 7, 8,000보는 되고 또 병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로 다 차로만 왔다 갔다 하지 뭐 지하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대부분 또 주차장이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집 앞에 바로 나가면 거라지로 나가면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뭐 한 10걸음 나가면 차 있죠. 그리고 주차해 놓고 뭐 많이 걸어야 한 4, 50걸음 걸으면 이제 또 사무실로 가니까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요즘에 체중 관리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금방 빠졌는데 요즘은 너무 안 빠져요 라고 그래. 아내도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기초대사량이 자꾸 줄면서 그렇게 힘들어해서 이제 같이 근육을 좀 키우자. 근육을 키우면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이제 근력 운동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조금 슬금슬금 늘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절대 예전 같지 않고 똑같이 해도 더 안 빠지고 똑같이 해도 오히려 더 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근육 잘 키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있고요. 먹는 양을 계속 줄여가는 건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양이 줄면 에너지가 주니까 몸에서 자꾸 뭔가 기아 상태라고 느끼고 체중을 찌우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까 영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위주로 조금 더 잘 먹는다 생각하시고 대신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끊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입이 좀 심심해서 자꾸 간식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식을 줄이고 주식은 약간 늘리면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초대사량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시 다이어트는 고혈압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라고 라이키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대시 다이어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터리 어프로치 to stop hypertension이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고혈압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대시 다이어트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봤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시 다이어트도 그렇고 지중해식 다이어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다 그냥 이렇게 먹으면 몸에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겁게 먹고 그리고 육류들을 줄이고 해산물을 더 늘리고 오일 베이스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라서 대시 다이어트가 반드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비만인 환자분들에게도 효과가 좋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고비를 피터님께서 질문을 방금 주셨는데 위고비 맞고 있는데 2.4까지 용량을 올려서 6개월째 8kg 정도 체중이 빠진 후 정체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 더 빼고 싶을 수 6개월에 8kg면요.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의 이제 임상 시험 결과들을 보면 원래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래토가 와요. 그래서 이게 정체 상태가 오는 게 맞고요. 더 빼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고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 중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을 추가로 쓰다거나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권하지는 않고 있고 결국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약은 체중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년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끊으면 이제 재발하니까 다시 요요가 올라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2.3mm를 좀 유지를 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좀 키우세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보질 않았기 때문에 피터님을 이제 우리가 이 GLP-1 기반의 약제들이라고 부르죠. 위고비와 이제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아마 출시가 될 제파운드 같은 약들이 체중이 주는데 우리가 체중을 뺄 때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비만은 결국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체지방이 중요한 거라서 가급적 지방이 많이 줄어드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약을 써보면 지방 이외에 우리가 이제 제지방량이라고 불러요. 몸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 부분들 주로 이제 근육과 혈액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많이 줍니다. 특히 근육 손실이 꽤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GLP-1 기반의 약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지방량 또는 근육량이 줄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요요가 생기기 좋은 요건으로 몸이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를 쓸 때 그리고 이제 어떤 GLP 기반의 약제를 쓸 때에 가급적이면 이 근육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 단백질 섭취 열심히 하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줘야 약을 줄이고 끊었을 때에도 요요가 덜 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터님께도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직 않고 계시다고 하면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육 운동이야 그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애들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이 얼마든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기구를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걷고 이런 거랑은 좀 달라서
기구를 잘 써서 제대로 된 자세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근육도 이제 잘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냥 혼자 그냥 대충 기구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리가 와서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건초염 이런 게 와가지고 뭐 조금 운동했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운동 못하고 막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레이너분들께 좀 배워가면서 몇 달은 좀 배워서 기구 쓰는 방법을 잘 익힌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고단백으로, 특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늘린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트송님께서 좀 간식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갈수록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어렵죠. 그래도 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새로 올라온 질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테이크홈 메시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제목이 뭐 가스라이팅 다이어트였는데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부정적인,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거니까 자기 긍정, 셀프 어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프 어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된다. 셀프 어포메이션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스스로에게 건강하게 먹고 조금 더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고요. 내 스스로 내가 이전보다 어떤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인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기록, 그래서 식사 일기, 운동 일기, 뭐 심지어는 감정 일기까지도 기록을 해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보면, 아,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 먹고 있구나, 내가 또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BC가 어떤 이제 선행 사건과 그리고 행동과 결과,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선행 사건 조절을 잘 함으로써 행동을 달라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내가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게 하는 자극들을 좀 조절하거나 그 상황들을 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렇지 뭐 또 망했네 이런 생각보다는 스스로 자기 긍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체중 감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50분 강의했네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